실무와 관련된 주제 중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바로 임금과 퇴직금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그중에 퇴직연금은 재직 중에는 당장 받는 돈이 아니어서 그런지 월급이나 연차수당보다는 자세하게 알고 계신 경우가 많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퇴직연금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퇴직연금 교육은 국민의 든든한 노후 자산 마련을 위한 기초 지식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퇴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법정 의무 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사용자의 책무 제2항 및 동법 제33조, 퇴직연금 사업자의 책무 제5항에 의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포괄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제반 내용을 담아 설명드릴 텐데요. 다만 개인별로 납입된 납입금액이나 납입금의 수준은 설명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추후에 따로 퇴직연금 사내 담당자에게 추가적으로 문의해 주시거나 본인이 가입한 퇴직연금 계좌를 직접 조회하셔서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긍정적인 측면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안정적인 퇴직금 재원 확보와 노후 자금 확보의 측면인데요. 두 번째 긍정적인 측면은요, 노후 자금을 확보하는 목적에 있습니다. 과거에 많이 활용되었던 퇴직 일시금의 경우 개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해서 사업 실패 등으로 한순간에 날리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받고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노후 보장의 목적이 강합니다. 1990년대의 기대수명은 약 71.1세였는데요. 최근 통계청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1년도 기대수명은 83.6세로 약 12년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대 수명이 증가하게 되면서 60세에 은퇴를 한 이후의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데요. 노후 생활에 대한 개인의 경제적 부담은 늘어나고 있지만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은 과거에 비해서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생활비 부담 비율 중 본인 부담 비율이 증가하게 되면서 노후 생활 재원을 직접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게 되고 또한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거나 국민연금을 통해서 노후 생활이 보장될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11월 말일에 출근을 하고 퇴사를 한 경우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인 12월 1일을 퇴직일로 보게 됩니다. 퇴직연금 제도의 적립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근로자 모두 퇴직연금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가입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세부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자가 회사에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의미하는데요.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해지될 때까지의 총 기간을 의미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게 되는 기본급, 시간의 근로수당, 상여금 등의 현금 급여와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해서 받기로 정해진 현물급여도 포함이 됩니다. 급여의 성질을 명칭을 기반으로 평균임금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나누어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다수의 판례 기준에 따르면 사업주 재량에 의해 지급되는 성과급이나 근로의 제공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금품, 경조사비, 의료비, 실비 변상적인 급여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인 퇴직연금 사업자를 변경하여 퇴직연금 계약을 타 사업자로도 이전할 수 있는데요. 먼저 계약 이전에 관한 근로자 대표의 동의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퇴직연금 사업장 변경에 관한 규약 변경 신고를 하고 수리 절차를 거친 후 기존 퇴직연금 사업자의 계약을 신규 퇴직연금 사업자의 정보에 이전하여 변경된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여기서 헷갈려 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하면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의 취득신고를 접수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퇴사할 때 역시 4대 보험 상실신고를 접수하게 됩니다. 이러한 4대 보험 상실신고만으로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바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별개로 사업자에게 통지를 하셔야 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및 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운용 방법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금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거나 최신관서가 취급하는 예금, 정부가 원리금 상황을 보증한 채권 등이 이 상품에 해당이 됩니다. 만일 지급보장기관이 파산할 경우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안정적인 금융기관, 최신관서, 정부 등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상품에 한하여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품은 퇴직연금, 정기 예금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관련된 구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케이스별 행정해석 질의 시집을 발표하는데요. 그중 빈도가 높은 질의들을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 추석의 경우 회사에서 명절 휴가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시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명절 휴가비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들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해온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정이 되어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을 위한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되어야 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명절 휴가비는 월급과 같이 매월 지급받는 금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휴가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연간 총액의 12분의 1, 2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포함된다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